경남 지역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그 지역 간 격차 낙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남 전체의 발전과도 대단히 이제는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나 지사님이나 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런 이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경남 내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경남도청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가야 될 우리 경남의 좀 수건사업 같은 겁니다. 현재로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보면 지금 가장 교통의 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여수 같은 곳이 진주보다 훨씬 그 고속버스를 가더라도 더 먼 곳이었는데, 지금은 여수는 서울에서 2시간대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진주는 여전히 3시간, 4시간 걸려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멀어지면 그만큼, 수도권으로부터의 교통이 멀어지면 그만큼 발전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경남, 특히 서부 경남 지역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1호 공약으로 서부 경남 KTX 쪽의 착공을 제1호 공약으로 걸었었고, 지금은 서부 경남 KTX 쪽의 착공을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한 상황에서 이제는 서부 경남 KTX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만들어지고 최대한 빨리 완공시키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지역 경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서부 경남 KTX를 통해서 서부 경남 지역을 포함한 경남 전체의 그랜드 발전 비전을 제대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서부 경남 KTX를 중심으로 서부 경남 지역의 낙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부 경남 지역의 우수한 자연자원, 천연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과 농어촌 활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각 시군이 좀 독특하게 자신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때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경남 발전 그랜드 비전 수립 준비하고 계시죠? 네, 용역 중입니다. 예. 또 중장기 계획으로 4차 종합계획, 발전 종합계획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지사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이 계획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지사님도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동부 서부 이렇게 그죠 말씀을 하십니다. 장기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면서 어쨌든 또 서부 청사라는 그래도 또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요. 지사님이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는 서부 지역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경남 지역은 의령과 함안을 기점으로 의령의 서쪽을 서부 경남, 함안의 동쪽을 동부 경남으로 나누는 것이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기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할 때 동부, 서부 이건 의령, 함안은 찢어져야 되니까 그죠? 옳지는 않다 그죠? 일반적인 개념에서 그냥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각 시군에서 봤을 때는 의령하고 함안은 좀 애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쪽은 중부 경남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동부 서부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이 정확한 행정적 개념이거나 또는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렇게 지금의
통상적인 분류 기준만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다수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서부, 동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정도 사실 행정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 기준으로 진행이 되어져 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볼 때 조금 이제 동서로 나누었을 때 이게 뭔가 경남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을 한번 개념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남쪽이 경남은 어차피 이제 그 아래쪽이 넓은, 위쪽은 좁고, 그죠? 아래쪽이 넓은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남쪽 해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해안을 따라서 많은 그 발전 계획도 세우고 그동안 또 발전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부는 좀 더 빈곤한, 이게 이제 현실적인 그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생활 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도 뭔가 소화해야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 동서로 나누어서 생각하셨던 그런 기준을 남북으로 한번 놓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남북, 동서 이렇게 네. 이제 획일적으로 나누는 게 이게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네.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동안에 여러 사업 계획들 속에서도 서북부권 또는 네. 동북부권 네. 이런 형태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계획들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도 포함이 되기도 했었고 앞으로 지역 발전 계획 속에도 저는 그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권역별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조금 이야기가 원래 계획보다 좀 섞이는데요. 일단 지금 권역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권역별은 어떤 쪽으로 뭐 어느 권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2018년 작년에 용역을 해서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님에게까지 보고되고 재가를 받은 국가균형발전 4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4개년 계획 속에 보면은 지금 경남은 동서로만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권역별로 우선은 동부 지역은 부울경 동남권과 연계해서 발전 계획이 만들어져 있고 서북권은 서북부권, 그러니까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이 사실상 항로화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휴양 벨트 산업이라든지 농어촌 농업 발전 계획이라든지 비슷한 발전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의 지원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북부권 사업은 그런 공통적인 사업을 가지고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해안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또 관광산업과 또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들이 함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안권 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사업 계획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균형발전 계획에는 서부 지역과 북부 지역은 서북부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발전 계획이 별도로 있는데 그쪽은 동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발전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북부권은 지역으로 나누고 서북부권은 권역으로 나누고 그게 다 권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동남권, 서북권, 또 남해안권, 해안권하고 그다음에 서북권 이렇게 주로 이제 크게 나눠서 계획을 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지역 권역을 조금씩 다르게 나누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발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아무래도 남해안권과 서북부권, 동북부권, 동북권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서북부와 동북부가 좀 연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리산권과 영남 알프스가 연계되고 남해안권은
그다음에 또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연계되고 그래서 산업이나 분야에 따라서 권역이 조금씩 다르게 나눠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서북부권 같은 경우 금방 말씀하신 게 이제 관광 그리고 뭐 간단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힐링 같은 항로와 관련된 힐링 산업을 말씀하신 것 같고 시군별로는 조금씩 다른 산업 계획들이 있죠. 그다음에는 이제 농업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광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의 어느 지자체나 그죠? 관광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도 단위도 마찬가지고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광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추진을 하시려 그러면 아주 색다른 부분들이 차별된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들도 같이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네, 지금 서부경남 KTX와 연계된 경남 그랜드 발전 비전 계획의 중요한 분야가 관광 문화산업 발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관광산업의 기본은 결국은 교통 접근성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광산업의 발전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특히 서부경남 지역이 서북부도 그렇고 남쪽의 해안권도 그렇고 해안 관광산업도 그렇고 조건은 전국적으로 경남만한 천년의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발전이 사실상 경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더딘 편이거든요. 그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이 아무래도 이 국민들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고요. 그 이제 해결책 중에 하나가 서부경남 KTX가 있고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남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가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조기에 완공하는 게 우선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도 차원의 관광진흥사업과 각 시군 차원의 관광진흥사업은 아무래도 또 조금 영역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도는 이런 인프라를 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남의 관광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내고 하는 데 집중하고 각 시군은 특색 있게 자신들의 관광 자원들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해나가고 도는 걸 지원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시군의 그 관광 사업 정책하고 도의 정책은 이렇게 자주 서로 교류가 되어지고 있는가요?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경남 그 그랜드 발전 비전 용역이 사실상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은 관광 산업보다는 기존의 그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 특히 이제 조선업이나 자동차가 화랑기에 그 제조업 중심으로 경남의 전체적인 경제 계획이 짜여져 있어서 실제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계획이 있거나 하는 것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랜드 발전 비전의 핵심이 관광산업을 도 따로 시군 따로가 아니라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경남 전체의 방향을 잡고 그 속에서 각 시군이 특색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문화산업의 발전 비전을 만들자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우리 지사님 계속 이제 서부경남 KTX 말씀하신 원래 정부에서는 남부 내륙철도였죠, 그죠? 그 지금은 서부경남 KTX가 공식 명칭은 남부 내륙철도가 맞고요. 행정적인 명칭은 다만 남부 내륙철도라고 하면은 우리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이 이게 어디에 놓여지는지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서부 경남 KTX라는 별칭으로 저희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의지가 포함된 용어라고 단어라고 보면 우리 되겠습니다. 경남 도민들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용어로 볼 수 아마 있겠죠. 서부 경남 KTX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서부 경남 발전에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잘 활용을 하셔서 객관적이고 정말 우리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좀 찾으셔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산업 말씀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관광산업은 사실
우리 경남에서 보면은 어느 한 시군도 뭐 버려지지 않는 맞습니다. 아주 이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비전 그 계획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네. 우리 그 서부경남 KX와 함께 그 이상의 우리 김경수 지사님의 그 실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용역 말씀. 결과가 나오면 도의회와도 예, 예. 바로 공유하고 함께 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좀 조금 그 빨리빨리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좋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답변을 너무 재미있게 또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해주셔서. 그 균형발전 관련해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그 주제가 우리 이제 그 파시도와의 접경 지역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 지사님도 아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경남의 정말 중심이고 도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제 우리 동남권에 속하는 곳이죠. 창원, 김해, 양산 뭐 이런 곳들이 또 최근에는 이제 거가대교 덕분에 거제까지 어찌 보면은 그 부산의 위성도시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좀 가집니다. 분명 우리 경남 도민인데 그리고 경제활동이나 다른 이런 일상생활이나 모든 걸 주거는 경남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히 소비생활 같은 경우는 부산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지방 정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의 특히 이제 광역도의 경우에는 인근한 광역시와 강력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역 발전 계획의 방향을 잡는 데 대단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전에는 부산이나 울산이 우리 경남과 늘 경쟁적인 구도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지방자치의 세계적인 흐름이 이런 이제 그 행정적인 구분과 기준을 가지고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면은 실제 그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돈은 여기서 벌고 소비는 딴 곳에 가서 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일종의 생활권력을 중심으로 발전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부산하고 똑같은 발전 계획을 경남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중복 낭비이기도 하고 거꾸로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를 경남이 당장 지금 그런 대도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은 그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동남권 그 다음에 서부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 호남 지역 여수 강양까지 포함하는 그런 호남 동부와 서부 경남을 묶는 생활권력 그리고 북부 지역 같은 경남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남부 지역과도 생활권이 겹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력을 그런 생활권력별로 발전 계획들을 함께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잘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지역이 오히려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는 이제 경남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울경 동남권 광역행정협의를 강화하고 있고 전남과도 전남 동부 지역과 서부 경남 지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역행정협의들을 강화해서 실제 서로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금방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면은 우리 이제 그동안 도에서 또 추진했던 부분이 있죠, 그죠? 네. 경제적으로는 진해, 부산 이제 그 경제자유권역, 그다음에 광양, 하동권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네. 시도를 해봤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둘 다 사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남 입장에서는.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뭐 혹시 생각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동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을 네. 두고 사실상 실험을 해본 건데요. 네. 그런 방식도
저는 뭐 성공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동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추진해서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하동 같은 경우에는 하동 주변의 우리 서부 경남 지역들이 진주의 혁신도시와 함께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이 함께 새로운 산업 발전 기지가 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수 광양 지역이 이제 정유와 철강 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예.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항공 산업이 중심인데 그 세 가지 산업에 공통되는 게 소재 산업입니다. 항공도 그렇고 정유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소재 산업이 서부 경남과 동부 호남 지역에서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그런 신소재 산업들을 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하동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혹시 추진 과정에 있거나 네, 지금 그 결정하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예전에 말씀하신 히토류나 이쪽 말고.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진주가 세라믹 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 연구소는 창원에 있기는 하지만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 산업에 들어가는 소재가 가장 첨단 소재입니다. 그래서 항공 산업에 들어가는 소재를 중심으로 서부 경남 지역의 신소재 산업들을 서부 경남 지역의 신소재 산업의 기지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카이를 중심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진해도 사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진해요. 예. 우위라고 하면은 부산과 자유권역 안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하고 진해가 평면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진해는 또 진해의 특성으로 볼 때 부산보다 나은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부산이 경쟁력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민들, 경남 도민들 저 포함해서 우리 지사님은 상당히 힘 있는 지사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은 살이 빠져서 별로 힘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보약이라도 한 주셔야 될까요? 예. 힘 있는 지사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사님 하시는 동안에 많은 경남의 경쟁 우위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시도와의 접경 지역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비교 우위 지역은 사실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나 의료, 문화, 경제와 같은 우리 경남 도민들을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11개 시군인데 모두 그 시군에 있는 우리 경남 도민들의 정주 여건이나 삶의 질이 과연 비교 우위 또는 인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나은 상황에 있느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의원님 지적대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해결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그럼 인근 지역하고 경쟁하면서 해결할 거냐 아니면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강점 있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쪽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될 방향은 투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살고 있는 성북 지역을 저는 봅니다. 그 인근에는 사실 거의 특별한 지역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에도 그렇고 전라북도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서북부 지역이 어떤 경제 발전이나 다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까 서두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접근성이었거든요. 네. 접근성이었는데 이제는 예전 88 고속도로, 광주 대구 고속도로 확장도 끝이 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울산 간 함양 울산 그 군산 울산 간이죠 원래. 네. 고속도로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신 서부경남 KTX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그런 접근성,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서북부 경남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에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꼭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우리가 경남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깊이 네, 그 네. 지역은 특히 경남 서북부 지역, 네. 거창, 함양, 산청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이제 국민들이 지금 슬로우 시티를 포함해서 느리게 사는 삶 이런 게 이제 유행하기도 하고 관광도 옛날하고 달라서 이 실제 그러니까 체험도 하고 그 지역에 뭐 요즘 한 달 살이 이런 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지금 현재 자연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거꾸로 앞으로는 그 자체가 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걸 이제 어떻게 살려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서북부 지역의 그런 좀 경쟁력 있는 강점들을 도와 함께 시군이 협력해서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텐데요. 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런 우리 휴양 관광 뭐 이런 쪽은 우리가 있는 이제 곳을 활용하는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지사님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책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게 활용도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어쨌든 인구가 좀 늘 수 있는 정책을 좀 가미를 하셔야 그게 다른 걸 투자를 했을 때도 정주 여건을 바꿔줬을 때도 이게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하겠죠. 바꿔줬을 때도 이 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저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지금 경남의 이제 전체 그랜드 비전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지역을 똑같은 형태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그다음 중소도시는 중소도시대로,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지역대로 이 발전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요즘의 트렌드는 지역의 중소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생활권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그 생활권역 안에서 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여러 정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1시간 거리 이내에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체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지역도 서부 경남 지역의 생활권역이 아무래도 이제 거창, 산청, 함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합천도 같이 포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천도 예전부터 같은 생활권이었고 예.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그 선거 지역을 나누면서 조금 중간에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또 합해졌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하시는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인구 유입책을 포함한 그런 활성화 방안이 중장기 계획에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좀 예,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기 전에 지사님께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사실 할 게 없고 그리고 어딘가에 가깝지만은 또 교통이나 이런 게 불편해서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 특히 합천과
거창하면 삼청을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꼭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해주시고요. 네. 예. 지사님께서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아니, 뭐, 맞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됐습니까? 저도 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다음 질문이 조금 지사님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시죠? 무슨 질문인지, 그죠? 네. 예. 앞에도 계속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서부경남 KTX 사업의 예타 면제 선정은, 사업 선정은 정말 우리 경경수 지사님의 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상공인, 뭐 다른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겠죠. 예. 네.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예. 이제 사업 유치는 되고 나니까 이제 뭐 경남 내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어디에 기차를 세워야 하냐,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지금 지자체마다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지사님 뭐 가지고 계시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서부 경남 KTX는 이제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만 확정이 돼 있고요. 네. 이제는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는 그 KDI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제 마치고 나면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기본계획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기본계획 설정 단계에서 역사나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KDI에서 조사하고 있는 지금 적정성 검토 중에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의견들은 반영이 될 텐데요. 우선 이 부분은 저는 정부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는 서부 경남 KTX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선 복선, 그러니까 처음에 복선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단선으로 했다가 뒤에 복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이 적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계획은 단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능한 한 복선으로 하는 걸 얼마나 빨리 앞당길 수 있을까 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건설 예정인 서부 경남 KTX 주변 지역을 역세권을 어떻게 지금부터 미리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계획들을 함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서부 경남 KTX 건설 사업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서부 경남 지역의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건설 사업을 또 지역 경제와 무관한 그런 업체들이 다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과 이제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요청들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좀 지역 간 갈등과 대립으로 좀 심각하게 좀 전환되거나 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도와 시군이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서부경남 KTX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에 걸맞는 경남 발전을 위한 책임을 또 다해야 될 철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제 또 여러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급적이면은 또 근처로 인근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경남도 입장에서도 도 전체를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 전에 원하는 지역의 이야기는 또 다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서류 접수하듯 접수를 해서 객관적인 판단은 또 뭐 국토부에서 하든 어떤 그런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또 우리 지역이 생각하는 그런
그 역사 위치에 대한 한 가지 주문을 좀 네.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그 지사님께서도 전에 이제 이렇게 사귀는 계획도 그렇고 예전에 그 선거 출마하실 때도 이렇게 보면은 경남 관광 이야기를 하실 때는 꼭 이제 항로화하고 네. 그 다음에 남해안권 이제 한려수도 관광권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느낄 때는 항로화라고 하면 한방 항로화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혹시? 예, 서부 경남 지역은 한방 항로화가 그러니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항로화는 한방 항로화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물론 뭐 이제 지금 서부경남 KTX가 양방 항로화를 주로 하는 이제 우리 저 양산이나 양산 김해하고는 네. 크게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방 항로화는 또 빼도 되겠습니다만 해양 항로화 관련해서는 또 어차피 연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은 한방 항로화를 하고 있는 지역이 주력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그죠?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고 그래서 이 KTX 역사 부분도 여기하고 저는 연계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인근 지역에서 철도가 지나간다는 예비 노선 인근에 그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을 쉽게 오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해인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해인사는 사찰이긴 합니다만 한 개의 사찰입니다만은 여기가 우리 문화유산 또 뭐 다양한 어떤 그 문화적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기 해인사라는 곳이 한 개 면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그 가야산이라는 산도 거의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곳이고, 뭐 세계문화유산이나 기록유산, 뭐 보물, 뭐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이 있고, 그다음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고, 이곳 자체가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해인사 인근의 역사를 한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지사님 뭐 생각 혹시 이해하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아직은 뭐 구체적인 역사의 위치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뭐 어디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그게 도의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해인사의 관광지 또는 역사 유적으로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해인사가 최근에 이제 관광객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도내 주요 관광지로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 KTX가 만들어지게 되면 해인사에 많은 분들이 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은 노선과 역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그 서부경남 KTX 역사를 경북에서도 요청을 하죠. 성주하고 이제 고령 같은 경우에 그죠. 이제 해인사 인근에 하게 되면 성주 고령은 20분 안쪽에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특히 또 지금 대구 같은 경우 KTX 역사가 동대구 역사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시내에 있습니다. 그죠?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서대구 쪽, 대구 서부 쪽, 우리 뭐 현풍이라든가 달성 뭐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동대구역을 가는 것보다는 해인사역으로 오는 게 빠르고 편리하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지역의 어떤 사이에 협의를 찾는 데도 협의점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른 연결고리들은 어차피 지사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현재 이제 광주대구 고속도로 향후에 또 언제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빛 내륙 철도라고 하는 계획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의 어떤 연계성에서는 뒤처질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강력히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천군에 이제 또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해인사를 말씀 주신 대로 많은 분들이 그 서부경남 KTX를 통해서 손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노선과 역사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KDI와 국토부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의 의견하고 제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합천군의 의견이 나빠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도 입장에서는 혹시 노선과 역사가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해인사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후속 대책들을 미리 노선이 정해지는 데 따라서 바로바로 세워서 해인사가 충분히 그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반드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 어쨌거나 이제 그런 관심사 안에 같이 넣어주신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 질문이 하나가 더 남았는데 답변 요지서에 보니까 이 질문은 다른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는 걸로 되어져 있어서 지사님하고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회에 혹시 우리 의회에서 한 말씀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 1년 동안 경남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남도와 도의회가 집행부와 의회가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모범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좀 맺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경남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경남의 사정을 풀어나가는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했던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서부경남 KTX나 부산 대형 항만, 지금 진해신항으로 거의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진해신항이나 그리고 그 외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을 포함한 제조업 혁신을 포함해서 경남이 풀어가야 될 큰 숙제들을 해결의 방향을 잡았던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기반 하에 경남의 경제 민생을 실제 경남 도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또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경남도가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쪼록 도의회와 협력하는 데는 우리 야당도 꼭 좀 끼워주시기를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장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침 일찍 첫 자리에 너무 길게 아닙니다.